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백과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유명한 무기체계들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주 자주 보는 그런 무기, 오늘은 장비, 어쩌면 장비에 더 가까운 그런 무기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잠수함 잡으랬더니 산불만 잡냐? 카모프 32 헬기 소개합니다. 자, 미국이 이제 스터전급 공격 원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공격 원잠, 핵 추진 공격 원잠 등장에 충격을 받은 소련입니다. 그래서 야, 이것들이 지금 북극해지게 와가지고 우리 공격하면 큰일 나니까 우리 대잠 전력 확충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신형 대잠 헬기 소유를 재개합니다. 1960년대인데요. 이때만 해도 소련은 카모프 25라고 하는 작고 동글동글하게 생긴 그런 동축 반전 헬리콥터를 대잠 헬기로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가지고 안 되겠는데 해가지고 이제 불곰들이 야, 새로 더 성능 좋은 대잠 헬기 만들자 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크고 힘 좋고 튼튼한 대잠 헬기가 필요하다라는 소요가 돼서 1968년도에 소련 해군님이 카모프 설계국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어요. 그래서 소련 해군이 야, 너희들도 봤지? 양키 놈들이 고성능 스터전급 잠수함 대량으로 찍어낸데 야, 지금 우리 카모프 25 이거로 그거 못 찾는 거 알지?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카모프가 그렇지 않아도 뭐 성능이 개선된 신형 헬기 개발 중이었습니다, 동지.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스키.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소련 해군이 그래 믿음직하구만. 너희 전매 특허인 그 동축 반전 헬기 해상에서 써보니까 힘도 좋고 안정성도 좋던데 다음 모델도 동축 반전인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카모프 하면 동축 반전, 동축 반전 하면 카모프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방금 금방 기가 막힌 모델 하나 가져다 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스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소련 해군이 동무들만 믿겠어, 스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모프가 열심히 대잠 헬기 신형을 만들어요. 그래서 불과 4년 만에 카모프 27 헬릭스라고 하는 대잠 헬기를 만듭니다. 1973년도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많이 보셨죠? 바로 이겁니다. 카모프 25는 이게 이제 좀 짤짤막하니까 여기는 이 대잠 장비 이게 좀 밑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카모프 25보다 동체를 조금 느렸습니다. 근데 생긴 기본은 뭐 거의 흡사해요. 흡사한데 조금 동체를 느렸어요. 중량은 6.5톤입니다. 그리고 최대 이륙 중량은 12톤이에요. 최대 속도는 빠르진 않습니다. 시속 270km, 항속 거리는 980km인데 조금 믿기는 힘듭니다. 탑승 인원은 조종 승무원이 3명이고 거기다가 무장 인원을 16명을 태울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했더니 이것은 완전히 개뻥이다 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봤을 때 8명 이상은 뭐 절대로 들어가기 힘들다. 저 같은 덩치로는. 그런데 정말 국에 넣으면 한 10명 정도? 진짜 국에 넣으면 10명 정도? 그런데 16명 사람을 이제 누워가지고 이렇게 한 3칸으로 포개면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말은 완전히 거짓말이다 라고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항속거리 980km 이것도 뻥에 가까울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동축 반전이에요. 동축 반전. 일단 로터가 이렇게 돌죠. 그리고는 헬리콥터는 로터가 이렇게 주 로터가 돌고 뒤에 이제 꼬리에 조그만 로터가 있죠. 이렇게 해서 방향을 잡아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꼬리 로터가 없어요, 보시다시피.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돌고 하나는 반대로 돌아요, 반대로. 그래서 축은 하나인데 동축, 서로 반대로 회전한다 해서 반전. 그래서 동축, 하나의 축에 반대로 회전한 동축 반전. 그래서 뒤에 꼬리 날개가 없이 그냥 이 로터로만, 주 로터로만 반대로 돌리면서 방향 그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완전히 뱅글뱅글 회전해서 하지 않도록 잡아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이것의 이점은 뭐냐? 꼬리 날개가 없기 때문에 이 붐을 길게 만들 필요가 없죠. 꼬리 날개가 있기 때문에, 꼬리 로터가 있기 때문에 그 꼬리 로터와 주 로터가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주 로터의 회전 반경 밖으로 이 붐을 쭉 빼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로테를 만들죠. 이게 안 부딪혀야 되니까. 그래서 헬리콥터들이 보면은 이 붐이 쭉 뒤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제 이 꼬리 로테가 없으니까 길게 뺄 필요는 없죠. 그래서 여기 뒤에 수직 미익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제 방향을 소폭 잡아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로 이제 헬리콥터가 사고가 날 때 이 뒤에 있는 이 조그만 이 꼬리 날개 이게 뭐 나뭇가지에 부딪힌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추락하고 사고가 나거든요. 근데 이 동축 반전 헬리콥터는 그렇게 해서 사고 날 가능성은 아주 적죠. 그게 이제 효용성인데 제가 여기에 타보면 실제로 이 실내 내부가 너무 작아요. 너무 낮고 좁고 작아요. 왜냐? 이게 이제 동축 반전 축이 이렇게 기니까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이만큼 길지 않습니까? 이렇게 긴 게 위에서 막 돌아가니까 기둥이 튼튼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타보면 여기 위가 이제 엔진이고 여기가 이제 캐빈인데 이 캐빈 중간까지 뭐가 쑥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양 사이드에 앉으면 앞이 안 보입니다. 왜냐? 이 앞에가 쑥 내려와 가지고 기둥이 그냥 쑥 내려와 있어요. 근데 무슨 16명이 탄다는 겁니까? 안 되죠. 그래서 동축 반전 헬리콥터는 사람이 타는 용도로는 좀 부족하다. 좀 맞지 않다. 여기에 이제 장비를 잔뜩 싣는다든지 이건 몰라도 사람 또 화물 수송 이건 안 맞다. 라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소련 해군의 표준 대잠 헬기로 채택됐습니다. 1982년도에. 자, 나만큼 힘 좋은 대잠 헬기 있으면 나와봐라 스키 이제 이렇게 됩니다. 왜 나만큼 힘 좋은 대잠 헬기 나와보라고 하냐? 이제 덩치가 아주 작잖아요. 작은데 밀이라고 하는 그 회사 또 있지 않습니까? 밀 17에 들어가는 그 엔진을 갖다 붙였어요. 밀 17은 상대적으로 이 카모프 32 27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덩치를 운행하는 그 엔진을 여기다가 똑같이 갖다 붙였으니 이게 얼마나 힘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역설적으로 덩치가 작으니까 연료는 많이 못 싣겠죠. 그러니까 항속거리가 980km 이건 뻥이다. 연비가 당연히 안 좋겠죠. 자, 소련 붕괴 후에 급부상한 최대 구매국이 한국입니다. 자, 이렇게 소련이 이제 자기네들 대잠 헬기로 채택을 해서 막 이제 군함에 갖다 놨어요. 그러다가 소련이 망해버렸습니다. 이때 1993년도에 대한민국 정부님이 러시아 정부님을 채팅방에 초대합니다. 누군지 아시죠? 우리 김영삼 대통령님이에요. 저기 님아, 우리 노태우 때 빌려준 14억 7천만 불 차관 만기인데 돈 갚으세요.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옐친 대통령이 몰라 돈 없어 뱃째. 당장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무슨 뭐 니네 줄 돈이 어딨어? 전급하면 우리 경락고에 남아도는 무기라도 가져가든가. 아니 경제가 그렇게 망했어요. 뭐 주실 수 있는데요. 현물로 받을지 말지는 우리가 결정할 테니까 일단 목록부터 한번 주시죠. 이제 이래 됐어요. 제가 김영삼 대통령 목소리가 좀 비슷합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럭키 금성 상사님이 채팅방에 난입합니다. 럭키 금성 아시죠? 지금의 LG입니다. 자, 이거 받아가세요. 이거 저희가 러시아랑 합작법 만들어서 팍팍 미는 게 있는데 카모프 30이라고 이 헬기 좋아요. 이거 사세요. 이제 이렇게 LG 그때는 럭키 금성이 확확 밉니다. 이게 뭐냐? 럭키 금성이 그때 이제 러시아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럭키 금성에서 카모프 32 헬기를 우리나라 산림청에다가 2대를 납품을 시켰어요. 중계를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효과가 좋은 거예요. 막 그 산불이 나서 밑에서 막 열기가 올라오는데도 이 동축 반전 이 헬기가 든든하게 버티면서 물을 쫙쫙 뿌려주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가가 좋았던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그 노태우 대통령 때 북방 외교를 하면서 14억 7천만 달러를 빌려줬고 소련에다가 그걸 소련이 망해서 안 갚았고 그 소련의 채무를 러시아가 인수를 했는데 러시아도 완전히 망했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뭐 모라토리움 배째라 이렇게 됐죠. 그때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그러면 자원은 현물로도 줘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현물 못 줘. 처음에 준다고 했다가 그거 안 돼. 무기 가져가 무기.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불곰 사업이란 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총액이 있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카모프 32 그때 이제 우리 돈으로 뭐 한 80억 원 정도 그렇게 주고 샀거든요. 한 800만 달러. 그 중에서 400만 달러는 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빚에서 탕감하고 400만 달러는 현찰로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왔습니다. 그때 뭐 공군 용품으로는 미그 29 전투기 뭐 이런 것도 다 제시를 했었고 또 그
밀 28 공격 헬기, 카모프 52 공격 헬기 뭐 이런 것도 다 목록에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킬러급 잠수함, 물에나 공기 부양정, 뭐 T-80 전차, BMP-3 보병 전투 장갑차, 또 뭐 이글라, 그 어깨 견착형 지대공 미사일, 그리고 메티스 M 대전차 미사일 이런 거 막 목록에 어마어마하게 들어 있었어요. 그것 중에서 이제 골라라 이거예요. 킬러급 잠수함, 해군은 절대로 못 산다. 이제 버텼고, 제가 기회 되면 불곰 사업 어떤 것인지, 그때 목록은 뭐였는지, 우리 군이 왜 이건 샀고 이건 안 샀는지 그런 거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불곰 사업으로 우리나라가 이 카모프 32를 대량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자, 카모프 27, 이 대잠 헬기가 기본형이에요. 그런데 카모프 28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해외 수출 다운그레이드형, 이 27을 다운그레이드해서 28, 그리고 카모프 29는 이 27을 소폭 개량한 버전, 그리고 카모프 30 없어요. 그리고 카모프 31은 여기서 조금 더 개량한 버전, 그리고 카모프 32는 민수용 버전입니다. 민수용 버전.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민수용이에요. 자, 그래서 한국에서 발견한 의외의 재능입니다. 산불 진화 특화 헬기로 대량 도입됐어요. 1999년도에. 그래서 경제도 안 좋은데 싸고 효율적인 이놈으로 대량 도입합시다. 이제 이렇게 돼서 아주 이제 대량 도입을 하게 된 겁니다. 특히 산림청에서 많이 도입을 해서 산불 진압 현장에서 많이 활약해요. 이제 밑에서 올라온 열기에 의한 이 기류변화 이런 걸 잘 버티는 거죠. 자, 그래서 카모프 전성시대가 열렸어요. 대한민국에서. 전체 물량, 즉 카모프가 생산한 전체 물량이 한 240대인데 그 전체 물량 중에서 4분의 1이 한국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100몇십 대를 사고, 그 다음에 한국이 한 4분의 1, 60대 쓰고, 그리고 나머지 뭐 나라들 카자흐스탄 이런 데서 한 2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으니까 한국이 러시아 외에는 최대로 많이 사간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완전히 신드롬이 일으켜졌어요. 신드롬이. 야, 미국제 동급 헬기 절반 가격 실화냐? 왜냐? 블랙호크 헬기보다 반값인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뭐 실화냐? 너무 싸다, 좋다. 악천후 비행 능력은 진짜 세계 최고다. 우와, 좋아. 4톤이나 실을 수 있고 방화수는 3,400리터나 들어가네. 산불 진화용으로도 짱이야. 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산림청에서 30대 산불 진화용, 공군에서 7대, 해경에서 9대, 경기도에서 1대, 경상북도에서 1대, 국립공원에서 1대, 대구광역시 1대, 울산광역시 1대, 민간 기업에서 11대. 이런 식으로 많이 샀어요. 그래서 이제 LG에서 자기네들이 AS 센터를 또 만들어가지고 LG에서 돈 받고 또 이제 이렇게 수리 정비도 또 해주고, 이렇게 해서 LG가 이 카모프 32를 중개를 해가지고 짭짤하게 돈을 좀 벌었다는 그런 후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풀려진 카모프 신화였어요. 왜 수출이 저조한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외에는 누가 사갔습니까? 없지요. 뭐 다 있다 해봐야 뭐 한두 대? 이제 이거밖에 없죠. 그 왜 이렇게 됐냐? 이제 중국 해군이 자기네들이 이제 소브르맨니 구축함을 4척을 도입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카모프 27 대잠 헬기를 얹었어요. 왜냐? 소브르맨니 구축함의 견납구에 카모프밖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카모프를 도입했고, 자기네들 국산 전투함은 전부 다 이제 Z9, 뭐 Z20 이런 것들 다 집어넣죠.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60여 대나 샀냐? 자, 일단 써보니까 야, 힘이 왜 좋냐 했더니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밀 17 같은 대형 헬기 엔진을 갖다 얹었으니까 힘은 좋죠. 그런데 당연히 연비가 개판이네. 연비가 너무 안 좋아. 소음 이거 진짜 실화냐? 시끄러워 죽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제가 실제로 들어보니까 블랙호크, UH-60 블랙호크 같은 이런 헬기들 로터 소리를 들어보면 퉁퉁퉁퉁퉁퉁 소리가 나요. 그런데 카모프 이 헬기 소리를 들으면 탕탕탕탕탕탕 소리가 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이 주 로터가 2개다 보니까 일반적인 헬기는 주 로터가 하나죠. 그리고 보조 로터가 1개죠. 이거 작지 않습니까? 이게 소음 별로 크지 않겠죠. 이게 이제 소음을 크게 내겠죠. 그런데 이건 2개니까 더블로 소리가 나는 거죠. 야, 이거 소음 실화냐? 유지비 이거 실화냐? 부품 내구도 가격 왜 이리 비싸? 미국제 헬기 부품은 뭐 2,000시간, 3,000시간, 4,000시간 이렇게 쓰는데 이 러시아제 헬기 부품 내구도는 500시간 쓰면 바꿔줘야 되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유지비가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지금 살 때 싸게 샀던 것 이상으로 유지비는 이미 이제 미국제
헬기를 샀던 것을 추월했다라는 기사들이 지금 많이 나왔죠. 그리고 급기동을 하면 로터 충돌로 추락하는 거 이거 실화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 큰 롯데가 두 개가 이렇게 처음엔 쭉 늘어져 있습니다. 이게 돌아가면서 이제 서게 되죠.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부는 데서 작전을 하다가 갑자기 밑에서 지대공 미사일 올라온다. 급하게 틀어야 되지 않습니까? 워닝이 딱 울리면은 그러면 이제 이 로터가 엉켜가지고 ROA가 부딪혀서 추락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겁이 나서 밑에서 미사일 올라와도 퉁퉁퉁퉁 이렇게 가야죠. 확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이 요만해요. 문이 요만해. 그래서 사람들이 타고 내리려고 하면 완전히 숙여가지고 진짜 완전히 이 몸을 이 폴더 접듯이 딱 접어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 왜? 중간에 이 동축 반전 이 로터의 축이 밑에까지 캐빈 밑에까지 쑥 나와 있으니까 문이 요만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사람 타라고 만든 거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60여 대를 샀지 다른 데는 거의 안 사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산불 진압용으로 사실 잘 쓰고 있죠. 그렇게 해서 실제 원래 소련 해군이 만들 때는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잡으려고 만들었는데 그건 뭐 제대로 못하고 산불만 잡는 헬기. 군용으로서는 그 어두운 미래. 그런데 산불은 잘 잡아요. 아무튼 유지비가 좀 많이 들긴 하지만 우리나라 산불 앞으로도 좀 계속 잘 잡아주길 바라고요. 부품 수급이 좀 어렵다고 하는데 LG가 조금 더 힘을 내서 부품 공급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래도록 더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카모프 32의 원형인 카모프 27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